네, 설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10일 날 정말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7일 날 보니까 그것이 월요일이고 7일 금요일 날 전화 구두로 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동료 교사들에게 위협한 사건도 있고 기물 파손도 해서 그 전조 증상도 있었는데 이 7일 보고가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되었습니까?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5일 날 우리 컴퓨터를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되었습니까? 교육감님이 그걸 아셨습니까? 그날? 아니 그거는 이상 유선으로 네. 보고되고 언제 이제 그러면 정확하게 인지하셨어요? 서부교육지원청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자, 그러니까 예. 교육감님이 그때 당시 잘 모르셨던 것 같고요. 예. 10일 날 월요일 날 오전에 저희가 다 교육위원회가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에 그 장례식장에도 갔었고요. 며칠 날이? 네, 11일 날 저희가 갔는데요. 11일 날 네, 되시겠죠. 11일 날 화요일 날 갔습니다. 사건 다음 날.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보니까 장학사님이랑 과장님이랑 가시긴 했어요, 학교에. 예. 그런데 해당 교수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만나지는 않았고요. 네. 단지 권고할 뿐이었다 그래요. 그 권고 사항은 여기 있습니다만 질병휴직도 공고하고 직권면직이나 뭐 이런 방법을 안내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방문하고 오후에 다시 그걸 공문을 보내라고 긴급사안 발생으로 인한 대응 협조 요청이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달라고 보냈어요. 근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요구하신 것입니까? 공문을 보내라고요? 네네. 이미 오전에 갔는데 왜 이걸 또 오후에 이렇게 한 것입니까? 네. 오전에 막 지금 말씀했던 대로 이제 2월 10일 날 오전에 가서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네, 이제 그렇게 유초동 하고, 과장하고 네. 장학사 둘이 나가서 그런 걸 네, 권고를 그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말씀드린 오후에 것이에요. 지금 네. 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이것이 무척 사안이 심각했다라는 것을 인지하신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만 봐도 실제로 어떤 면에서 형식적이고 굉장히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이에요. 그 사건을 예를 들면 학교에 가서는 예를 들어서 동료 교사의 의견서를 뭐 서명을 받아 놓아라, 제출한 사진 자료 같은 것들을 좀 잘 보관해 놔라, 이런 증빙 자료를 잘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관료적인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 사건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서류적으로 어떤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그 일이 처리가 된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이니까 교육청에다가 대응을 요청하신 것인데 학생 구성원을 보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 것이 이제 교육청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서류 절차에 강조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점이에요. 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장학사가 권고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직권으로 어떤 걸 실행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학교의 장에게 이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교육감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장학사가 이제 권고도 하고 이제 분리조치도 하고 이건 권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권고밖에 할 수 없었고 학교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정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은 뭐냐면 이러한 유사한 사안들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누적된 이런 사례를 분석을 하거나 어떤 매뉴얼을 보강하거나 그런 작업을 좀 하셨습니까? 네네. 교육청에서? 그런 본래 그런 작업들은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휴직 복지 이런 문제, 예에서 병가 연가하고 다르게 휴직 복직은 자, 교육감님. 교육지원청에서 모든 것을 또 그런데 절차를 사실은 밟고 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벌어진 것이고 구체적인 매뉴얼도 사실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17일 어제 오전에 대전교육청 정문 앞에서 학부모 교육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이걸 대전교육감님이 전혀 사과 한마디 없다라는 그런 어떤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좀 이 자리에서 사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또 네.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네, 사과를 하시고 또 제대로 앞으로 이런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좀 나와서 정말 절대로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부에서 어제 고위험 교원에 대해서 긴급 분리 조치를 하고요. 긴급 대응팀을 파견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라기보다는 교원직무적합성위원회로 명칭을 수정해서 어제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이런 사고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도움이 될 네, 것입니다. 도움이 꼭 돼야 될 것입니다. 네. 폭력성이나 공격성 이런 위험성 정도에 따라서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있어야 하겠는데요. 이거와 더불어서 사실상 폭력교사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교사들이 잠재적인 범죄자로 또 취급되는 그런 과잉 일반화는 또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행정이나 어떤 정책의 그건 정말 적합성이고 그런 것이 실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것이 이제
정말 어떤 면에서는 교사들도 이미 많이 소진되어 네네.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예를 들면 고위험군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모든 교육가족 교사라든지 모든 분들이 아주 안정되게 우리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 의원님 주신 마지막 부분은 우리 교육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뭐 입법이나 또 우리 정책을 마련할 때 말씀하신 그런 정신이 잘 살아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월 19일에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서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정부의 그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서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들이 떠난 지가 1년이 지났는데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전체 8.7% 정도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떠세요? 저기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시겠죠. 예, 저희 뭐 특히 의정 갈등 1년 동안 많은 그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그 뭐 피해 당사자가 또 전공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공의뿐만이 아니라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전국 의대생 19,373명 중에서 18,344명이 휴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1월 9일 기준이고요. 아까 장관님께서 그 현안 보고할 때 들어보니까 8.2%가 2월 10일 날 복학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10%가 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의평원이라고 하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세계 의대에 대해서 불인증 유예, 그러니까 보안 후에 재평가한다는 것인데 그 통보한 것을만 봐도 충실한 교육을 할 것이 여전히 조금 투명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복지부가 작년에 의대 의사 정원 통보를 한 것이 며칠인 줄 기억하세요, 장관님? 2월 6일. 2월 6일입니다. 예, 오늘이 2월 18일이니까 그 복지부가 정원을 통보 언제 해야 될지 알 수 없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월에는 이것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네. 근데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로 베이스라고 그러셨거든요. 그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월 10일 날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거에 브리핑에서도 이제 제로 베이스라는 말씀을 사용하셨는데 작년 증원 인원인 1,509명을 0으로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입니까?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로베이스는 뭐 어떻든 이제 그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그 정원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숫자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모호해요, 네, 장관님. 네. 명확하게 좀 입장을 밝혀주시고요. 사실 지금 누군가는 이 스타트를 끊고 좀 나가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고 그 장관님께 그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좀 명확하게 입장을 좀 해주시고 그냥 모호하게 제로베이스 이렇게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실제로 지금 대통령실에 그 장상윤 수석님이나 복지부 장관하고 1대1로 만나서 긴히 상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 복지부 장관하고는 자주 만납니다. 워낙 이제 두 부처가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네. 증원에 관한 것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대로라면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의대 정원 5,058명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까? 원래는 3,058명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네, 정원이 워낙 이제 확대가 돼서 그게 사실 그 대학들의 학칙에 다 지금 이미 이제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2,000명 정원이 이제 확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면 그렇지만 그대로 이제 2,000명 증원된 대로 가겠다는 말씀인 아닙니다. 것처럼 절대 들려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장관님 네. 그 혼자 이런 거를 뭐 아까 이렇게 발표하시지 마시고요. 의대 네네. 학장단하고 함께 발표를 하셔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를 드디어 뭔가 좀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탄으로 네. 좀 함께 공동으로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여기 그 현안 보고에 보니까 1, 2학년이 함께 교육하는 동시교육이라 그랬는데 이걸 뭐 더블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이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제 이어져야 될지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1학년에 이제 들어오는 학생들이 앞으로 향후 6년 동안에 어떻게 교육을 받을 것인지 네, 네. 이런 것들 정말 너무너무 난제잖아요. 왜냐하면 40여 개 대학에서 1.7배 내지는 4배 정도의 증원이 늘었어요. 네, 네. 정원이. 그리고 그 20여 개 대학은 3배에서 4배 정도로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의대 교육이 정말 정상화될 것인지 저희가 그때 현장에 가보고 너무너무 정말 아연실색하면서 어렵겠다는 그런 정말 실감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정상화 계획을 언제쯤 내놓으실 수 있는지. 지금 이제 개별 대학들하고 하나하나 지금 이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 KMC하고도 네.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미 다 계획이 완료된 대학들도 있고 네. 좀 계속 좀 보완하고 있는 데도 네, 함께 있는데 해주세요. 장관님 혼자 발표하시지 마시고 맞습니다. 확전당 그리고 장상윤 수석님 무슨 뭐 복지부 장관님 다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제로 베이스라고 하는 모호한 표현을 쓰지 마시고 제대로 어느 정도 정원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인지를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감사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비디오 한번 봐주시죠. 자, 7세까지 가다가 돌리시고 15분 만에 에세이 하나를 완성하는 거예요. 물론 생각할 시간 다 포함해서. 7세 고시를 봐서 유명한 학원을 가야 된다. 학원을 가기 위한 과외를 또 한다. 초등 때 C트랙을 어느 정도 타야 된다. 그게 어릴수록 더 빨리 돼요. 정말 이거 추정 60번이었거든요. 지난주 아마 토요일인가 방영된 것 같은데 전 답답하다 못해서 고통스럽게까지 했어요. 도대체 이런 사태를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아이들을 정말 이건 완전히 학대 수준인데 7세 고시반이란 말이 아주 공공연하게 돌고 있고요. 7세 고시반이 이를테면은 그 학원에를 입학하기 위해서 또 새끼 학원을 다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음 슬라이드도 보시면은 다다음 보시면 여기에 7세 고시, 7세 고시만이 아니라 4세 고시, 뭐 2세, 2, 3세 고시반 이런 것까지 이제 용어가 더 내려가고 있는데 이 레벨 테스트를 지칭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어떤 시험을 보는 병기, 최종 병기를 만드는 거 아닌가. 우리 아이들을 도대체 이때 많이 마음껏 놀고 교우 관계도 사귀고 공동체 의식을 배워야 될 이 시기에 이렇게 몰려가고 있는 이 사교육 현장을 진짜 우리 모두 이런 기성세대들은 정말 가슴 아프게 느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장관님, 그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 학원 속칭 이게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너무 과도하고 교습 시간이.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이것을 그 실태 조사를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네네. 근데 왜 최근에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신 건 왜 그러세요? 이게 유아 사교육 조사가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그런 취지 때문에 꼭 좀 네. 조사를 해야 되기도 알기로는- 해서요. 네, 근데 이게 네. 시범 조사이기 때문에 네네. 지난번에도 계속 그러셨 사전 조사라 네. 그러셨는데요. 네, 네. 2017년도에도 사전 조사를 실시했어요. 네, 근데 네. 2024년도에도 또 사전 조사만 하고 비공개한다 그러면 사실 그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네, 그다음 통계청에서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여기 보시면은 그 유아 사교육비를 조사한다고 하는 것을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2024년 사교육 경감 대책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십시오. 여기도 보시면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3,656명에 대해서도 네, 이건 뭐 저희가 이제 통계청하고 협의해서 아직까지 이제 그 통계가 공개할 만큼 신뢰성 있게 이제 좀 이렇게 보완이 안 됐기 때문이라는 이제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똑같습니다. 이게 너무 시급하고 좀 빨리 좀 문제를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좀 통계청이랑 잘 협의해서 말씀 주신 취지대로 좀 공개도 되고 또 이걸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는 유아 사교육비와 관련된 내용으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이것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강경숙 의원실에서 함께 영어 학원의 공동 분석을 해본 것인데요. 잘 보십시오. 비용을 보시면은 월 131만 원, 연 1,572만 원, 그리고 최고 308만 원까지 든다고 합니다. 대학의 4년제 대학 등록금의 2.3배고요. 131만 원인 경우에는 308만 원까지 드는 경우에는 5.5배예요. 일평균 5시간 29분이나 교습을 받는다고 합니다. 넘어가시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이런 어떤 현황을 파악을 해야 또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2017년도에 사교육부 조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본조사를 안 하셨어요. 2018년에 그 다음 해에. 그리고 2024년에도 사교육부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5년이죠. 이제는 조사를 하시고 발표를 하지 않으셨고요. 내용은 2017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 2025년도에 본조사를 실시하실 것입니까? 답변을 제가 이 시간 지금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관계자 저기 누구?
확정이 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본조사를 사전조사라고 하는 의미는 본조사가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것이에요. 제가 좀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국가 통계로서 마련이 되어야지 공신력이 있고 그게 정책으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로서 저희가 작년에 그 사전 조사를 했고요. 사전 조사를 가지고 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네, 통계청과의 됐습니다. 전문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해주세요. 그리고 네, 하여튼 본조사 네, 그렇게 해주시고 하겠습니다.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본조사로 실시한 것을 시민사회나 전문가들과 함께 발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저는 이제 글로컬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네네. 싶은데요. 제가 이 본 의원이 지난 국감 때 울산대 의대 미인가 학습장 관련해서 그 이제 제기를 했고 네, 저희가 교육부에서 조치를 그것을 했습니다. 조치를 네. 취하셨고 시정명령 이행을 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울산대 관계자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국고를 58.7억 원을 삭감을 조치를 하셨고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예산을 이제 좀 절약한 측면이 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저도 지난 국감 이후에 그 글로컬 선정 대학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이런 현장 실사를 나간 적이 있으십니까? 그 뒤로? 예, 글로컬 대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 점검을 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네. 보니까 이행 점검을 면밀하게 했다는 것이 첫 번째는 자체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그다음에 서면 검토를 하고요. 세 번째는 면담을 하는 것인데 이것조차도 온라인 면담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사를 한 번도 나가지 않은 것처럼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서면 검토를 하고 온라인 면담을 하면 이행 점검이 제대로 체크가 되는 것입니까? 네, 뭐 이행 점검의 방식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일차적으로 이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구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슈가 있는 네. 대학에 대해서 저희가 시간이 현장에 나가서 없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제가 국감 때도 아산병원에 직접 가서 다 체크한 것들이거든요. 네, 네. 이게 면담이나 무슨 서면이나 면담도 네, 네, 네. 좀 더 강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